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 이제 크라켄이랑 그다음에 이제 테더 월렛 나왔던 거 네. 그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더 월렛이라고 하면 테더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주고받을 수 있는 네. 지갑을 출시를 했어요.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네. 왜냐하면 안 써봤지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테더가 만들었던. 뭔가 UI도 네. 좋을 것 같고. 네.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음.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중에서 이제 테더가 굉장히 제일 큰데 이런 발행사가 일단은 거기 홈페이지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겠다. 그러니까 사용자와의 그러니까 그 피플스 월렛이라는 말도 거기 네. 나와 있더라고요. 그쵸. 원래. 네네. 와, 그래서 네. 사용자들이랑 어떤 접점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어떤 사업 영역의 확대,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UX 개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골뱅이 테더.me 해서 완전히 이메일처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식으로 우리는 전송을 만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 완전 이메일 형식이랑 똑같은. 너무 편해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갑을 쓰실 때나 뭐 거래소에서 딴 데로 이제 이동할 때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주소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복사해서 뭐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메시지 보내는 기능처럼 약간 UX가 좀 친숙하게 되는 부분 요것도 있고 이제 플러스 장기적으로는 얘네가 이제 셀프 커스터디, 그러니까 셀프 커스터디라는 게 조금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사용자들이 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자산 통제 권한이 있어서 뭐 결제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지갑을 우리가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라는 테더 월렛을 만듦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AI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인프라 선점의 어떤 일환으로 지금 테더 월렛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거래소에 있는 돈은 네 돈이 아니다. 그래도 지갑에 들어 있어야 그게 네 돈이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메타매스크에 지갑이 있어요. 한 네. 2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그 키를 잃어버려서 음. 실종된 지갑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셀프 커스티디도 좀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이렇게 키를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 네. 내용이 사라지고 사라지진 않았죠. 그냥 제가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네. 굉장한 고지능이 아니면 사실은 이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사실 변호사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고지능이지만 와.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사람이 부주의하면 맞아요. 네, 이거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키가 뭐 16개인가 12개인가 이렇게 쭉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캡처를 해서 제가 클라우드에 넣어놨더니 누가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거 해킹당한다 해서 뭐 어떡하냐 했더니 차라리 종이에 써서 금고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썼는데 그 종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되게 영화처럼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의 비트코인 어떻게 관리하느냐 종이에 써요. 네. 그다음에 종이를 반으로 찢어. 그래서 종이를 합쳤을 때만 이 될수 지갑을 있게. 복구할 수 있게끔. 아,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회사에 일을 하고 그 금액을 그 메타매스크로 받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회사에 이제 말을 했어요. 죄송한데 제가 저의 불찰로 이제 접근을 못하게 됐다 했더니 그거는 그러면은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그 코인들의 또 뭐 주소가 있나 보죠. 보낸 뭐 이런 거랑 그래서 그거를 각서를 쓰고 새로 다시 지갑 열으라고 한 다음에 거기엔 다시 넣어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네. 했죠?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쓸 수 없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셀프 커스티디가 저는 그래서 좀 약간 두렵다.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맞아, 지능이 높아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되게 말씀 잘해주신 게 거기에 플러스 아까 메타마스크 말씀을 주셨는데 메타마스크나 뭐 기존에 굉장히 많은 셀프 커스터디 지갑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미 메이저 지갑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는 지갑이 나온 상태에서 테더의 지갑이 어떨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하기도 하는데, 아까 뭐 이런 지갑들과의 차별점이랄까, 뭐 약간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테더는 아예
이게 결제용 지갑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음. 메타마스크 생각해 보시면 쓰실 때 뭐 다른 여러 뭐 디파이라거나 다른 네트워크 여러 지원을 이제 도와주는 어떤 편리한 기능이 있지만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네트워크라거나 어떤 토큰에 대한 지식을 아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인데 테더 지갑은 결제용 지갑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간소화한 그래서 지원 자산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테더 지갑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USDT, USAT, 그 다음에 XAUT, 그 토크나 금인데 이제 테더가 만든 거. 네. 그래서 요 자산 4개만 지원을 하고 그래서 지극히 이제 결제용 자산인데 약간 속된 말로 약간 복잡한 면을 다 이제 조금 쳐내려고 했던 부분. 그래서 기존에 USDT가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나 달러 접근성이 조금 낮은 국가에서 사용 기반이 많다 보니까 이런 UX를 개선함으로써 조금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갑으로 가려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테더에서 만드는 지갑에서는 뭐 네트워크를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제 물론 알아야 되긴 한데 이게 약간 왜 우리가 디파이 연결할 때라거나 뭐 이거는 어느 네트워크가 지원이 되지 할 때 다른 지갑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있다면 디파이에 연결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시기가 쉬웠다면 이건 아싸리 결제용 지갑이라서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특이했던 게 네. 얘네가 지원하는 게 이더리움, 폴리곤, 플라즈마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하나가 아비트럼 요 4개만 이제 지원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왜 트론이 빠졌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사실 트론 비중이 한 40몇 %잖아요, 그쵸. 대표님. 그러니까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왜 굳이 트론을 뺐을까? 사실 자산만 생각해 보면 이게 결제용 지갑에서 뭔가 결제용 쓰기 좋은 자산 후보군으로 추렸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테더가 발행한 자산이고 뭐 그런 네트워크를 효과를 느린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선택일 수도 있는데 또 네트워크 차원에서 보면 트론이 조금 빠져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빠졌을까 약간 이런 의문도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설명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제가 볼 때는 네. 이 지갑을 내게 됐던 거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금 사실 무주공산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 탈중앙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아무도 이거를 통째로 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잘 안 할 뿐더러 그 시도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대표적인 게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게 이게 이메일 형식으로 지갑 이름을 쓰게 돼 있잖아요. 이더리움은 요거를 별도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라고 해서. 아, 그걸 돈을 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거 선점해야 돼요, 아이디를. 아, 그 이메일 주소 선점하듯이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테더가 이거를 공급을 하게 되면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이 안 돼요. 이게 약간 어려우실 수 네, 있는데 어렵네요. 가령 이제 코인을 누군가가 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코인 재단에서는 코인을 발행해서 판매합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모든 코인은 사실 전자제품이랑 똑같다. 신제품 나오면 그게 제일 좋아요. 성능이. 그리고 그게 제일 잘 팔리게 돼요. 네. 근데 거꾸로 만약에 제품을 만든 지 오래되잖아요. 그럼 그걸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사실. 돈을 벌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지금 돈을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인프라가 되게 낙후된 게 많아요. 아까 메타마스크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지금 메타마스크가 약간 대명사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메타마스크 써보시면 되게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네. 저는 그거 아직도 최근에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메타마스크를 거의 안 써요. 그러면 뭘 제일 많이 쓰나요? 어느 새로 지갑을? 나온 지갑 그냥 계속 새로 나오면 그걸로 옮기고 다 옮기고 하는 써보고 느낌인가요?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메타마스크는 딱 써도 이제 전송을 한다 해도 그게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는 이슈도 최근에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탈중앙화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아무도 네. 여기에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해서 비어있던 공간을 테더가 우리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지금 지갑이 말씀하셨다시피 테더가 발행을 하는 자산이잖아요. 특히 네. 이제 테더
이제 뭐라 하죠? 테더 골드라고 부르죠, 보통. 네, 네, 네.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그 눈에 띄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테더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테더가 발행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빼면 테더가 발행한 자산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물론 결제용 자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가격 안정성이나 이걸 뭐 고려한 결정은 있겠지만 사실 XAUT 같은 경우는 지극히 테더가 발행한 자산이고 어느 정도 본인들이 발행한 자산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 요거를 노린 게 아닐까, 테더 골드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결제용 자산으로 실제 이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퀘스천 마크예요. 차라리 USDT를 쓸지언정 이게 뭔가 굳이 사람들이 지갑에다 XAUT를 담아서 이걸 결제용으로 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XAUT에서는 지극히 이제 테더 발행 자산이라는 점이 조금 주된 이유로 지금 꼽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스테이블 네. 코인 두 종류하고 네. 비트코인, 금 이렇게 있으면 사실 미국 달러, 비트코인, 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안전자산 위주의 어떤 그런 느낌이다. 맞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도 조금 있을까요? 그런 가져가려고 것도 하는?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실사용 목적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과연 사람들이 어떤 자산을 채택할까. 결제용 지갑에다가 내가 어떤 자산을 담을까를 생각한다면 저는 USDT가 아무래도 1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갑에 이제 담아두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당연히 이제 다른 지갑에서도 뭐 그렇겠지만 그런 목적일 것 같고, 그래서 결제용 지갑에 약간 목적을 둔다 한다면 그 자산 후보군의 중에서는 뭘 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USDT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테더가 지갑까지 만들게 되면 네. 너무 많은 걸 한 회사가 다 쥐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좀 우려나 리스크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데에 대한 우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따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시스템 집중 리스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일정 부분 의존도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 셀프 커스터디 지갑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차피 이용자들이 어떤 지갑을 이용하는 거고, 그 지갑에 대해서 어떤 자산의 통제 권한,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키에 대한 통제 권한은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시스템 집중 리스크인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서, 사실 그 어떤 해당 분석을 보고서 약간 시스템 집중 리스크는 조금 너무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또 이제 나왔던 뉴스가 도이체 베르제라는 네네. 곳이 이제 크라켄에 투자를 했어요. 네네.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조금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어떤 메인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고 지금까지는. 근데 크라켄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유럽에서도 이렇게 제도권 금융이 크립토로 들어오는 어떤 효시로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조금 이제 효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게 이제 기관 자금의 일부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은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건 맞다. 그리고 이제 효시, 말씀하신 효시에 대해서도 맞다. 왜냐면 이제 최대 이제 거래소 운영 기업이죠, 도이체 베르제가. 근데 얘네가 단순히 이제 전략적 협업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크라켄의 모기업인 페이워드에 이제 조금 이제 투자로 이제 참여하기 시작한 부분들, 그리고 얘네가 둘이서 같이 토크나부터 뭐 일종의 하나의 플랫폼, 통합된 플랫폼을 착수를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뭐 전통금융과 크립토 간의 어떤 융합의 어떤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럽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을 보면은 사실 미국보다도 사실 조금 앞서서 이제 제도적인 어떤 틀이 마련됐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크립토와 이제 제도금융 간의 어떤 융합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금액이 굉장히 컸었나요? 좀 유의미한 금액이었을까요? 2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2억 달러. 네네. 그래서 크라켄, 그러니까 페이워드의 지분을 약 1.5% 확보했다고 해서 이게 약간 단순히 이제 어떤 협업이 아니라 지분 투자로 올라오면서, 그래서 플러스 크라켄에 대해서 왜 IPO 얘기도 요새 나오는 게, 이게 뭔가 도이체 베르제가 그 크라켄에 대해서 지분 인수한 게 약간은 어떤 이 사업 모델에 대한 어떤 입증 아니냐.
그리고 사실 요거에 때 맞춰서 크라켄 CEO들도 이게 3월에 약간 이게 뭐 중도 철회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IPO를 지연한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철회냐? 막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요 뉴스가 나오면서 크라켄의 CEO들도 우리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랑 맞물려서 약간 크라켄 IPO에 대한 기대도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PO를 뭐 관두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진행을 하는 거고 뭐 투자도 받고 있고 뭐 이렇게 네, 점점 맞습니다. 점점 네, 확장을 네. 하고 있는 네, 건 네. 맞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약간 지인 대화 톤으로 얘기하자면 네. 원래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크라켄 CEO, 그러니까 레벨 C레벨들이 그래서 IPO를 네.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2억 달러 정도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네. 수익이 투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저는 좀 놀란 게 뭐였냐면 네. 최근 한 2년간의 흐름을 보면 전부 다 미국에 있는 크립토든 은행이든 간에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은행이 유럽에 있는 크립토 인구를 따먹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유럽의 크립토 사용자들 우리가 데리고 오지? 근데 이미 미국 시장도 큰데 음. 유럽에 있는 유저들까지 네. 그 시장까지 다 끌고 들어. 왜냐면 미국은 이유가 이제 누가 뭘까요? 봐도 네. 경쟁이 너무 심화될 게 너무 명확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머릿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용자가 크게 유럽과 남미와 아시아 요런 데는 이제 머릿수 위주의 사용자가 많고 아시아에서 독특하게 한국이 금액이 좀 나오는 그런 이제 그렇군요. 시장인데 네. 어쨌든 유럽에서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그럴싸한 우리가 이름을 말하면 도이체뱅크라든지 뭐 이런 전통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쪽으로 진출을 하지였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흐름이 역전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다양한 흐름들이 생기고 있고 심지어 도이체 베르제까지 막 크라켄에 투자를 하는 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액은 적지만서도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그 상황들이 좀 체감은 좀 덜 되는 네. 것 같은데 언제쯤 좀 체감이 될까요? 저는 2-3년 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2-3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투자가 이루어진 거고 실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체감하시려면은 거기에 플러스 투자 가능한 자산이랑 제도 정립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두 분 말씀 주신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투자 가능한 상품, 뭐 플랫폼을 위해서는 뭐 DTCC 뭐 요런 애들이 지금 발표 계획에 따르면 하반기에 뭔가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플러스 2차 거래 시장으로 끌어올리는 거 저희 뭐 여러 번 말씀 나눴던 뭐 나스닥 크라켄 뭐 아니면 NYSE 네. 뭐 요런 2차 시장으로까지 이제 토크나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는 흐름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제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체감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왜 일부 투자자들이냐 일단은 모두에게 개방은 안 할 거고 먼저 이제 조금 일부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약간 선행적으로 뭐 ETF라거나 이 토크나 플랫폼도 사실은 뭐 러셀이라거나 일부 지수 종목 여기에 이제 국한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되면 사실은 일반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체감하시는 시간은 2-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질문지에는 없지만 네. 약간 창의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이제 유럽에서 미카라는 법안 만들고 굉장히 민감해하는 게 뭐냐면 유럽에 있는 사용자들 돈 긁어가는 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현행법의 한계상 여기에 논 커스터디얼 월렛,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셀프 그치, 커스티디였죠 여기는. 자기가 관리를 직접 하는 지갑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규제기관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래소에 있거나 한 금액을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있지만은 네, 거래소에 만약에 테더가 USDT를 거래소에 뿌린다. 그러면 이거 신원 인증했어? 뭐 자금 세탁 방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네요. 이런 걸로 굉장히 귀찮게 할 수가 있는데 유럽 그 EU 정부에서 네. 미카라는 법을 이용해서 근데 셀프 커스터디 앱을 만들고 그쪽에 이제 사용자가 유입되고 그런 상태에서 요 앱 서비스를
미국 기관에 붙여버리면 네. 사실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럽 진출하는 거랑.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장벽이 있다 보니까 선호되는 방식은 아니었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실 미카는 우주에서 제일 잘 만든 지금 암호화폐 법안으로 꼽히거든요. 우주에서 제일 잘 만든 네. 암호화폐. 네, 법안. 근데 그거를 이제 네. 우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규제가 강하다는 부분도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그 사실. EU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의 흐름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원래 쪽에서는 지금 규제 흐름이 지금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뭐 온오프 램프, 그러니까 온오프 램프라는 거는 암호화폐와 저희 법정화폐 간에 이제 오고 가는 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온오프 램프라고 하는데,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중개자 역할 네. 하는 거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에서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약간 못하게, 규제가 없으니까 좀 못하게 하는 흐름이었다면 이제 요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되 좀 인정하면서 가라, 약간 요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테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왜 셀프 커스터디 지갑을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규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테더는 원래 이제 고객 자산을 수탁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커스터디얼, 그러니까 그 기관이, 해당 기관이 자산 통제권을 가지는 그 뭐 커스터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처럼 네. 그 수탁권을 가져가는 지갑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거죠. 뭐 준비금 여건이라거나 라이센스 이슈라거나 이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 대표님 말씀도 같은 이치로 조금 유럽 권역에서도 맞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 지갑을 저희도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테더 월렛이요? 네,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써보고 싶으면. 아, 국내에서는 안 되죠. 네. 네. 국내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아쉽네요. 유럽에서는 되고, 미국에서는 되고, 국내에서도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뭐 우회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건 맞는 거죠.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발표를 이제 한 거고. 발표만. 네, 이제 좀 아.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렇군요. 아니, 직업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쓰고 있나, 아니면은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아, 네. 아직 아니군요. 그거는 이제 좀 저희가 한 2주일 정도 후에 2주일 한번, 정도 후에 네,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2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근데 넣을 수 있는 지갑이 테더 월렛이 아니더라도 많아가지고요. 음. 굳이 이제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명확한 노림수는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굳이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오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요거를 어떤 이제 일각에서는 인프라 경쟁으로 또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경쟁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그 사실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글로벌리 통용이 되는 결제 서비스가 없어요. 미국은 페이팔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럽도 이렇게 유럽 네이티브 되어 있는 결제 서비스가 없고 한국도 아. 당연히 이제 없는데 네.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인프라 선점 이슈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인프라 선점에 대한 노력의 일환이다, 테더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리스크로 작용될 수도 있다. 가령 이제 뭐 테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냥 비트코인 지갑 3개를 그냥 천하 통일하고 뭐 이더리움 지갑 체계는 또 뭐 코인베이스가 만든 지갑이 통일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결국에 이제 한국 사용자들도 좀 힘들지 않겠냐 뭐 이런 아마 시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질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테더가 잡을 것 같냐 이 유지인 거죠. 네. 점유율을 네. 높일 것 같냐. 일단은 결제용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되는 거냐. 실제로 아까 그 X에서 어떤 분은 뭐 캡처해가지고 올리시면서 이제 뭐 요런 게 약간 불편한 것 같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반영되는 부분들, 그리고 일단은 되게 그러니까 결제용 지갑에서의 어떤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 부분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USDT라는 굉장히 이제 넓은 사용자 기반의
그리고 달러 접근성이 낮은 국가 중심으로는 사실은 뭔가 UX가 조금만 편해도 이 지갑을 통해서 뭔가 쓸 수 있는 어떤 니즈가 나올 것이라고 봐서 이제 글로벌리 이제 테더 월렛의 어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도대체 뭐 얼마나 잘 만들어 놓을까 진짜 궁금해요. 근데 네. 지갑은 사실 이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별로. 근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마스크도 저도 당연히 지갑이니까 별거 없겠지 했는데 네. 너무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네트워크도 더 할 때도 뭐 넣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많고 한 6, 7가지를 물어보는데 뭐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입력을 하라고 이게 하고.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 저희 방송은 예. 대부분 한국 분들이 보시니까 네. 약간 업계 얘기를 풀어보면 그 최근 들어서 제일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지갑이 2개가 있어요. 네, 그냥 이거 말씀해 제가 주세요. 이용자 톤으로 그냥 얘기할게요. 예. OKX의 지갑이 되게 좋다는 평가를 맞아요. 받았어요. OKX 원래 OKX. 네, 그게 평이 그리고 되게 좋습니다. 코인베이스 지갑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근데 아, 네. OKX는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중국계 거래소예요. 그래서 약간 정서적인 그런 이제 거리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OKX에서 당연히 OKX 지갑에서 OKX 거래소로 이전이 쉽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거래소들도 일찌감치 지갑은 생태계 일환으로 만들었는데, 재밌는 사례가 뭐냐면 네. 코인베이스 지갑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네. 사실 코인베이스에서 한국 사용자들한테 문호를 안 열어주다가 몇 개월 전에, 작년 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냥 다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 가입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얘네가 지갑에 뭘 장착을 했냐면, 이 지갑을 SNS 플랫폼처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 어느 순간 지갑 UI가 굉장히 바뀌었는데 SNS가 이제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막 우리 트위터 쓰는 것처럼 프로필 있고 막 서로 이제 뭐 지갑에 프로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망했어요. 아,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뭐 어떤 한 어플과 그리고 약간 SNS의 기능을 합치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베이스 블록체인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갑이 너무 잘 돼 있고 코인베이스 거래소 건재하고 그렇죠. 이걸 이어주는 디파이 블록체인은 베이스니까. 근데 네.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실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플랫폼을 깔아놓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가 구체적인 디테일은 아직 좀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기는 하죠. 추측하건대 SNS와 접목은 안 시킬 것 같네요. 테더 이제 코인베이스 사례를 보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한 그 인상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지갑 들어갔더니 이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멋있는 지갑 가지고 싶은데 갑자기 너무 막 많이 꾸며져 있고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러니까 지갑이 아니라는 느낌? 네. 하여튼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서비스 설계가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테더 월렛 같은 경우는 네. 좀 두고 보면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뭐 테더 월렛도 얘기를 해보고 지금 크라켄 투자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한국은 약간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약간 한국은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규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뭐 4월 27일 뭐 말씀도 있고, 뭐 투트랙으로 간다, 블록체인법,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투트랙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네. 또 올해 안에는 개인적으로는 유의미한 그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국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고 하면 우리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걸 쓸 수는 없잖아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갑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몇몇 유명한 어떤 사업자들이 관심을 받는 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유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받는 거거든요. 아, 그래도 거기에서 만들면 사람들이 쓸 것이다라는 기대인 그렇죠. 거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네. 하는 건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아직은 이런 이제 플레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이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최윤영 팀장님 여러 가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